대신 인간이 도전과 응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1차를 맞았기 때문에 2차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대응하는 것에 따라서 국가별로 이제 데미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라고 일단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응을 잘하는 국가와 그렇지 못하는 국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일단 뭐 결론적으로 보면 경제적 피해하고 그 다음에 생물학적 피해, 그러니까 확진자라든지 사망자 피해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나누어 봐야 됩니다. 어떤 나라는 최악의 나라는 그 두 개를 동시에 1차보다 크게 만든 나라가 있을 거고요. 어떤 나라는 뭐 예를 들면은 하나만 뭐 경험하는 나라가 있을 거고 그것도 중간 정도가 있는 나라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일단 대응을 아무리 잘해도 현재 추세로 보면 전 세계로 보면 대략 이번에 코로나19도 최종적으로는 역사의 기록에 뭐 한 100만에서 한 150만 정도 사망자가 기록이 될 겁니다. 아, 엄청나네요. 네, 지금 한 1차 말 부분인데 26만이죠. 네, 그러면 30만을 넘어갈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제3 네. 그룹의 국가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2차, 3차까지 하면, 네. 2차가 1차가 컸기 때문에 2차가 생각보다 보통은 5배에서 10배 정도인데 그렇게까지 안 된다고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뭐 3, 40만 그리고 3차까지 합치면 100만 정도. 그래서 이번은 그래서 홍콩 독감이나 아시아 독감 정도 오죠. 스페인 독감처럼 안 된 것은 그때와 전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의료라도 그렇죠. 발전하고 사회적 환경이나 그때 또 전쟁도 있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제외하면 비슷한 사망자 규모로는 홍콩 독감과 아시아 독감, 신종플루는 그보다 좀 적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의 사망자가 날 수 있는 규모의 지금 바이러스다 이렇게 일단은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향후의 경제나 혹은 기업 전략이나 투자 전략을 고민하신 분과 이건 아주 다른 거예요. 이제 종식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종식됐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투자했는데 갑자기 터지면 또 그렇죠. 패닉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분류하는 게 좋고 뭐 꼭 제 얘기가 아니라 의사분들이나 질병 전문가들은 전염병 전문가들은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반드시 2차는 온다. 그리고 그거는 아주 크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그분들이 정부도 그렇고 숨긴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뉴스를 모니터하면 말을 하시거든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번 2차 대유행 얘기하고. 근데 우리는 신종플루라는 그 경험 때문에, 한 번이라는 경험 때문에 우리가 그걸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국가별로는 어떻게 되느냐. 백신이 나오면 일단 백신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인데요. 나올 수 있다 없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나올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즉 2차 유행이 10월 말이나 11월이에요. 그럼 백신이 그 전에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이 코로나19는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라요. 네. 그래서 확진자가 S커브를 타기 시작하면 한 달 안에 그냥 쫙 치고 올라가거든요. 네. 네. 뭐 제가 이제 그 지금 1단계 때의 자료를 좀 분석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신종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는 48시간 이틀이죠. 이틀 동안 몸 안에서 바이러스가 증식되는 그 속도가 사스의 3.2배입니다. 그 다음에 감염 확진자가 100만을 돌파하는데 신종플루의 4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면 이탈리아 같은 데가 의료 시스템 붕괴가 했죠. 사망률이 사스 수준입니다. 10%.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공할 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바이러스의 독성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는 너무 빨리 얘가 증식하고 빠르게 감염자를 만들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뭐 100명 중에 10명이 병원을 가시면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 상당 부분 나으실 수 있어요. 근데 똑같은 기간에 1000명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가는 거죠. 병원 그렇죠. 수용력은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90명이 병원 치료를 제때 못 받거나 병원을 못 가서 사망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게 의료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그게 뉴욕이고 이탈리아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것을 초반에 제어해서 증가 속도를 늦췄기 때문에 병원 수용 능력 안에서 했기 때문에 사망자도 현저히 낮고 진압을 빨리 한 겁니다. 네. 그래서 무서운 건 속도죠. 그래서 이 말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백신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신종플루가 코로나19가 2차 감염에서 10월 말에서 11월에 시작이 되면 순식간에 한 달 안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만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걸 제어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 하나가 백신이죠. 근데 백신은 일단 첫 번째 트럼프 대통령만 그 10월 말 전에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러게 저 되게 쉽지 않다고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파우치 소장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연구를 하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대적 그 투자를 하고 세계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슈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뭐 빌 게이츠 뭐 마이크로소프트 전 회장 같은 경우에도 빨라야 내년 봄. 예, 그리고 전문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급진적인 저는 예측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뉴스를 들었어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전혀 없었던 기존의 어떤 응용을 하거나, 그러니까 신종플루 때는 그랬어요. 기존의 어떤 백신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종플루는 빨리 백신이 나왔는데 완전히 새로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세계 최고 기록이 4년이에요. 그러면 내년 봄에 나와도 1년 만에 나온다는 거예요. 엄청 빠른 거네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도 저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본 거다. 네. 이거는 엄청난 공조와 뭐 이런 거, 그리고 운도 따라야 돼요. 그 바이러스가 변종이 안 된다. 근데 뭐 엄청난 변종이 일어나는 그렇죠. 것 그러니까 변종이 되면 지금 염려하는 게 그렇게 되더라도 변종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변종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일 빨랐던 게 4년이었던 거예요. 아무튼 가장 급진적이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말해 주시는 것을 따른다고 해도 내년 봄.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을 따른다고 해도 올 10월. 자, 그러면 그거는 개발이 완료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19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안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갑니다. 대응이 불가능한. 그러면 한 달만 그냥 손을 놓으면 뉴욕, 우리나라도 한 달만 그냥 질병관리센터가 정부가 손을 놓으면 그냥 막 확진되고 늘어나고 퍼지는 거 한 달만 놓으면 우리도 뉴욕하고 이탈리아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달 안에 해야 되는데 백신을 우리가 2009년 신종플루 사태 때로 보면 우리나라 어떤 특정 기업이 정부가 돈을 내서 공장을 지어줘서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면역 증강제 얘기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생산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늘리려면 최대한 빨리 많이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면역 증강제를 넣으면 2배 정도로 늘릴 수 있다. 그래서 뭐 면역 증강제, 뭐 부작용,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시도를 했죠. 급하니까. 그때 그걸 해서 최대로 만든 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400에서 한 500도죠. 한 달에. 즉 400만에서 500만. 그러니까 400에서 한 500만 정도가 한 달 생산 분량입니다. 우리나라 5천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기저질환자나 나이 드신 분부터 먼저 접종을 했죠. 그러면 문제는 신종플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신종플루로 대비해서 100만을 돌파하는데 4배가 걸렸어요. 4배가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4배의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4분의 1 축소됐으니까 한 달 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 그럼 한 달 안에 최대 생산을 해도 500만 도즈밖에 안 돼요. 네, 이게 있고요. 그건 백신이 나왔을 때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는 전 세계 팬데믹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이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국가냐를 또 봐야 돼요. 백신이 개발됐어도. 예, 그렇죠. 군주를 뭐 OEM으로 나눠주든 특허를 받고 나눠주더라도 뭐 전 세계 선진국의 상당 부분 혹은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고 있는데 몇 개 국가나 생산할 수 있냐. 제가 보기에는 10개 국가가 안 된다고 봅니다. 선진국에서. 그러면 이게 급작스럽게 폭발하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가면 자국에 필요한 것도 생산하고 자기가 자국이 생산해서 다른 없는 나라도 주고 뭐 이럴 텐데 이런 여유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어디서 이번에 알았냐면 마스크 사태를 보면 됩니다. 그렇죠. 뭐 나라마다 쟁탈전이 벌어졌죠. 난리가 났죠. 예, 뭐 공항에서 뭐 이렇게 뭐 중간에 가로채기도 하고 마스크도 이 정도인데 백신은 나눠줄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백신이 개발돼도 그 생산 속도도 있지만 자국 분량도 감당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백신을 개발하지 못한 나라는 2차 유행 때 전혀 백신 없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은 나오면 모든 게 끝난다. 그럼 백신이 나와서 다 잘 맞으면 뭐 해외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가 뭐 신흥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바이오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백신이 있어도. 그래서 백신이 힘들지만 나와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국경봉쇄 다른 나라는 국경봉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게 외길이거든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철저한. 그렇죠.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런 거죠. 이게, 이런 질문이 있어요. 박사님, 아무리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도 2차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 국가가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런 거 봅시다 하고 도박을 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달 지켜봅시다. 그래서 뭐 사망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켜봤더니 역시 전문가 예상대로 엄청나네요. 지금 다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결정할 수가 없는 게 이번에 2차 유행의 가장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결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1차 때의 피해가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으로 과거의 데이터와 패턴과 생각, 전문가 의견을 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거라면, 그리고 이제 8월부터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서 이렇게 조금 온도가 내려가면 이제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이태원 사태 때처럼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금 나온 것도 그 계약을 일주일 연기하고 이랬는데, 그때 나오면은 진짜 이제 2차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결국은 셧다운을,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빠르면 9월부터 혹은 늦어도 10월부터는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건 한 번 걸면,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백신 나올 때까지. 그러네요. 진짜 2차 때는 정말 답이 나올 때까지는 못 움직이겠네요. 못 움직이죠. 왜냐면 열었다가 또 뭐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뭐냐면, 가장 최악은 그냥 똑같이 미국 뉴욕이나 이탈리아 사태처럼 그냥 가버리는 거고, 그런 나라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대응이 할 수 없는 나라들은. 그리고 이제 1차 교훈을 받아서 선진국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이제 한국 스타일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하겠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동일하게 이제 우리나라도 2차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게 9월부터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는 것. 예. 그러면은 이제 그게 9월, 10월, 11월, 12월. 백신이 나오면 12월까지는 가야 되고요. 4개월. 백신이 안 나온다.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8개월을 계속 이를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뭐 구글의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야외 활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직장 출근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비라든지 이런 게 특별한 영역, 뭐 거기에 너무 밀접돼 있는 뭐 예를 들면 여행이나 항공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가 침체됐습니다. 그걸로 우리는 이제 막은 거죠. 네.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의 경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2, 3, 4월에 한국 내부 소비 시장에서 나타났던 그 정도의 경제의 어떤 충격을 그대로 9월부터 간다. 그게 최선입니다. 그럼 그 정도 충격을 가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는 우리는 내부는 그렇게 막았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4월에 수출이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잘해서 우리나라는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이 지금 4월, 5월 충격을 받아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라 했냐면 내수는 그 정도지만 수출은 역시 그 정도의 충격이 올 거다. 이것의 2-3배. 그러니까 기업은 그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느냐. 저는 꽤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리자면 첫 번째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갔지만 두 번째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그 충격을 받고 그리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2차 충격이 커지면 1차에서 이 정도 데미지면 글로벌 리세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맞아서 어느 정도 상쇄를 해요. 보통 이제 글로벌 리세션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리세션은 짧으면 6개월에서 18개월을 갔거든요. 우리나라 조금 더 길었지만 대체적으로 리세션이 시작하면 6개월에서 18개월 정도면 리세션에서 벗어나요.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리세션이 시작됐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1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면은 뭐 올 여름 가을까지만 큰 충격이 있고 가거나 아니면은 길다 그러면 올 연말이나 내년 중반쯤 되겠죠. 그러면 이제 리세션 국면도 끝나는 거죠. 같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는 전제가 1차 유행으로 끝났을 때. 근데 만약에 2차 유행이 되면 2차 유행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2, 3차가 그러니까 기간도 2배죠. 네, 그러니까 경제 충격도 2배죠. 근데 경제 충격이 상당히 저는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 1차 충격 때 3개월간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여력을 소진했어요. 그래서 겨우 벗어났는데 물론 이제 6, 7, 8, 9 정도의 한 4개월의 회복 기간이 있지만 그 회복 기간을 조금 거치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여력이 많이 상쇄된 상황에서 그 다음을 맞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충격, 그 다음에 기업의 파산 이런 부분은 2차 때 굉장히 클 거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예는 아니지만 뭐 외국의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노선 이런 같은 경우는 3개월도 힘든데 이제 6개월 이상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장거리 노선은 굉장히 회복이 더딥니다. 그러면 특정 국가에서는 그런 어떤 국적 항공사나 이런 데는 국유화를 시켜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충격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수출 부분도 그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충격을 맞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충격도 크지만 이게 리세션이 늘어나는 거예요. 네, 여기서 끝나면 이렇게 되는데 충격 같이 맞았고 여기서 더블 충격을 맞았으니까 데미지가 더 커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충격을 받은 다음에 주식시장이 회복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다시 리세션은 내려가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느 사례에서 볼 수 있냐면 1918년에 1919년에 스페인 독감 때 제가 주식시장을 분석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제 책에도 이제 그 부분을 사례를 들었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이 굉장히 독특한 형태를 그때 보였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굉장히 크고 전 세계에서 1,500만에서 5천만 명 정도 사망자를 냈는데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물론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는데 우리가 예상보다 많이 하락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언제 많이 하락했느냐? 그 전에 한 1, 2년 전에 오히려 더 크게 하락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보니까 그때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면서 미국이 뒤늦게 참전을 했지 않습니까? 네. 대폭락이 그 미국이 참전을 선언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대폭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회복이 되다가 그 다음에 신종플루가 스페인 독감이 터지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의외로 생각보다 막 대폭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 참전 때보다 덜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회복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스페인 독감이 다 끝난 이후에 1, 2, 3차까지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대폭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폭락이 거의 2차 세계대전 참전을 발표했을 때 떨어진 그 수준까지 더 떨어졌어요. 네. 대폭락. 그 이유가 뭐냐? 스페인 독감이 나고 나서 경제 충격 그 당시도 받았지만 그때는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하면서 생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데미지가 온 거예요. 그게 반영이 되면서 그때 우르르 하고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번은 그렇게처럼 안 되겠지만 왜냐하면 뭐 이번은 젊은 생산 인력의 타격이 그렇게 그때처럼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경제 충격을 2번을 받는다면 받고 나서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리세션이 한 번 더 올 수 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총 역사적으로 보면 1차 때 충격 한 번 받고 2차 때 충격을 2, 3차 합 받고 그러고 나서 리세션 한 번 더 받는 그래서 3번의 주가 폭락이 가능한 최악의 경우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3번의 폭락을 겪은 그 다음서부터 이제 상승. 그렇죠. 이제 그때는 3차 이제 상승 시기가.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1, 2차가 떨어졌다가 1, 2차 회복됐다가 다시 1, 2차분 반납하고 다시 1, 2차 갔다가 다시 반납을 하고 1, 2차부터 다시 이제 4차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어떤 양상이 아주 독특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한 이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복합적 시나리오를 두고 하셔야 되고요. 어쩌면 저는 물론 제가 뭐 워렌 버핏하고 뭐 대화는 안 했지만 저도 그 생각했는데 예. 한봉주 판게 뭐. 예. 저는 미루어 추정을 해본다면 만약 이런 것들을 사실 이거밖에 가정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을 가정했다면 지금 워렌 버핏이나 일부의 투자자들이 그러거든요. 안 사거든요. 네. 오히려 더 팔고 현금을 더 보유해야 된다는 말이 이 시나리오라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굉장히 빨리 뛰어 올라서 저점에서 못 샀고 어차피 못 샀어도 일단 못 샀고 두 번째 올라와도 결국 다시 도로 내려갈 거고 도로 내려갈 때 그 두 번째든 세 번째든 그게 처음 미국으로 18,000선 이 선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안 사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뭐 사서 1개월 만에 팔 그게 아니거든요. 어차피 한번 사면 5년, 10년 갈 분들이니까 가장 낮은 시점이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낮은 시점은 최고의 리스크가 없어진 상황이죠. 네.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 시나리오를 생각한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아주 주가가 높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또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우리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그럼요.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네. 추격 매수하기에는 네, 너무나 지금 대외 환경이 그렇죠. 리스크가 상당하네요. 네, 지금 특히 한국 주식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1950선인데 아마 여기서 뭐 2500선 가기 힘들 겁니다, 당분간. 그리고 그걸 가기에는 한국이 이 중간 텀 5, 6, 7, 8이 리바운드가 있어도 그 리바운드 안에 뭐 그전에도 이미 그 내려온 2500선 찍고 내려온 상황에서도 그 구간에서도 그 긴 시간에서도 못 올라갔는데 3, 4개월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1900선에서 한 2100선에서 그 박스권으로 이 여름 기간이 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상당히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네. 그렇군요. 그런 시점입니다.